기록적인 폭우가 여러 지역을 덮쳤는데요. 우리 대구 경북 지역도 피해가지 못했습니다. 특히 경북 산간 지역에 큰 피해를 남겼습니다. 오늘 뉴스 비하인드 이 소식 집중적으로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조정훈 오마이뉴스 기자 나와 있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십니까. 이태우 대구 MBC 기자 나와 있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십니까. 네. 먼저 이태우 기자. 네. 말씀드린 대로 대구 경북 지역에서 사망자가 20명을 훨씬 넘었죠. 그렇습니다. 경상북도에 따르면 21일 오전 기준으로 해서 도내 인명 피해는 사망이 24명, 실종 3명입니다. 지역별 사망자를 살펴보면요, 예천이 14명으로 가장 많고요. 영주와 봉화가 각각 4명씩입니다. 그리고 문경이 2명입니다. 실종자는 모두 예천 주민입니다. 방금 말씀하신 대로 경북 북부 지역에 많은 비가 오랜 시간 내리면서 산사태가 일어났고 이 산사태로 인명피해가 컸습니다. 사망자가 나온 예천과 봉화, 문경, 영주는 특별 재난 지역이 됐습니다. 네, 이 중에 지금 오늘 나온 조정훈 기자는 피해가 심했던 지역이죠. 예천에서 직접 취재를 하고 왔다고 알고 있는데요. 예, 그렇습니다. 예천 지역이 특히 피해가 상당히 많이 컸는데요. 저는 예천군 감천면 금천리, 그리고 벌방 1, 2, 또 진평리, 효자면 백성리 등을 둘러봤습니다. 둘러봤는데 굉장히 피해가 커서 마치 전쟁터를 방불케 했습니다. 제가 갔던 이곳들이 모두 산사태가 나서 실종자가 나오고 또 사망자가 나온 곳이었거든요. 이곳에 보니까 굉장히 커다란 바위가 굴러오거나 또는 나무들 그리고 토사들이 함께 쓸려 내려오면서 집이 갑자기 없어져 버리거나 또는 집이 무너져서 지붕이 땅 밑에 묻힐 정도로 굉장히 피해가 컸습니다. 굉장히 안타까웠던 사연도 있었는데요. 제가 직접 들은 사연 중에는 귀농해 오신 분인데 그 남편은 비가 너무 많이 오니까 밖에서 부인 보고 빨리 대피하자라고 얘기를 하고 있었고, 부인은 집안이 더 안전하니까 집안에서 기다리자라고 하다가 집이 무너지면서 부인이 사망한 경우도 있었습니다. 경북의 산사태는 예천 외에도 굉장히 많은 곳에서 났었는데요. 모두 13곳에서 발생을 했습니다. 이 중에서 인명피해가 큰 예천의 산사태 시작 지점을 드론을 통해서 살펴본 안동 MBC 이도훈 기자의 보도를 좀 보시겠습니다. 온 마을 전체가 뻘밭으로 변한 예천군 벌방리입니다. 드론을 띄워 토사가 흘러내린 흔적을 따라 산 정상부로 거슬러 올라가 봤습니다. 날카롭게 잘린 절개면을 따라 2km 가까이 오르자 산사태가 시작된 지점이 나옵니다. 몇 그루의 나무가 뽑혀 작은 절개지가 생겼습니다. 하지만 해발 500m 산 정상부에서 한 번 빗물에 쓸린 토사와 나무들은 가속도가 붙으면서 수백 킬로그램의 돌덩어리마저 산 아래 마을로 밀어냈습니다. 5명이 숨진 예천군 백성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산사태 시작 지점은 작은 계곡처럼 움푹 패인 정도였는데 2km를 흘러내려 토사들이 도착한 지점은 토사량이 마을을 뒤덮을 정도로 크게 불어나 있었습니다. 이 침엽수들이 산사태는 취약하고 특히 뿌리가 수평으로 뻗어 있기 때문에 물이 스며들면 더 빨리. 전문가들은 산 정상부에서 시작된 산사태를 막을 수 있는 거의 유일한 대책으로 사방댐을 꼽습니다. 실제로 2011년 우면산 산사태 당시 사방댐의 유무에 따라 피해 규모는 크게 엇갈렸습니다. 실질적으로 남부순환로로 돌이라든가 토석이 하나도 흘러내리지 않는 상태가 있었고요. 실제로 그 다음에 이제 시설이 지금처럼 없던 지역에서는 토석이 많이 흘러내려서 인명피해로 연결되는 그런 사례들이 있습니다. 하지만 산사태 취약 지역으로 지정되지 않으면 사방 사업에서 후순위로 밀려나는 경우가 적지 않습니다. 이번에 산사태가 발생한 예천군 5개 지역 중 산사태 취약 지역으로 지정된 곳은 한 곳도 없습니다. 산지를 볼 때 물길이 흐름이나 산사태가 발생했을 때 흘러내려가는 아래쪽에 주민이 살고 있는지, 주택과 민가가 있는지, 사람이 살고 있는지를 기준으로 본다면 지금과 같은 산사태 취약 지역보다는 전혀 다른. 산림이 울창한 산에서도 산사태가 발생할 수 있다는 사실이 확인된 만큼 산사태 위험 기준 등에 대한 대대적인 개편이 필요하다는 지적입니다. 네, 이태우 기자. 네. 여기 말고도 영주, 봉화 역시 산사태로 적지 않은 인명피해가 났죠? 그렇습니다. 영주와 봉화에서도 10명 가까운 사람이 목숨을 잃었습니다.
산비탈에 개간한 밭이나 산속에 놓아둔 간벌목 때문에 그런 피해가 커졌다는 이야기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김서현 기자의 리포트를 보시겠습니다. 지난 15일 산사태로 집안에 있던 60대 아빠와 20대 딸이 매몰돼 숨진 영주시 풍기읍 삼가리. 일부 주민들은 마을 뒷산 평탄화 작업을 거친 밭을 산사태를 키운 원인으로 지목했습니다. 작업했던 게 한 500평 땅이 있는 게 그게 내밀어가지고 남들 다 내려왔잖아요. 마을 뒷산을 300m가량 오르면 수목이 적은 평탄지가 나오는데 바로 옆 계곡물이 불어나면서 이 평탄지의 토사가 마을까지 밀려 내려왔다는 겁니다. 하지만 오히려 밭이 완충지대 역할을 했을 수도 있다는 반박이 나오는 등 주민들 사이에서도 의견이 엇갈렸습니다. 상당히 높은 지점에서 발사 안 됐겠나. 계단식 밭 비슷한데 그게 어비성 완충작을 좀 안 했겠나 싶습니다. 영주 삼가리와 같이 산사태로 주민 2명이 사망한 봉화군 춘향면 서동리. 도로가 유실되고 공들여 가꾼 사과밭은 잡목과 돌덩이로 엉망이 됐습니다. 주민들은 산림청이 숲가꾸기 사업을 하면서 솎아낸 간벌목 수십여 톤을 숲속에 방치한 게 폭우로 밀려 내려오면서 하천 물길을 막았다고 주장합니다. 이거는 인재다. 당신네가 이거 봄에 1월 달부터 시작해가 온 여름 내 치워도 시간이 넉넉한데 이걸 못 치워서 이렇게 이거는 인재다 그랬어요. 하지만 숲가꾸기 간벌목이 아니라 야산에 일반적으로 버려진 잡목이 쓸려 내려왔을 가능성이 크다고 영주 국유림 관리소 측은 해명했습니다. 네, 지금 화면을 보면 산사태가 시작되는 지점부터 살펴보면 토사가 정말 강물처럼 흘러내리다가 나중에는 뭉쳐서 눈덩이처럼 커져서 이런 피해가 커진 것처럼 보입니다. 이걸 보면은 전부 다 이런 자연적인 어떤 폭우가 역대급으로 전혀 예상하지 못한 정도의 그 규모로 내렸기 때문에 이런 일이 벌어졌다고 이 원인을 여기에 다 돌릴 수는 없지만 그래도 역시 제일 중요한 요인 중에 하나가 관측사상 최악의 장마였다는 것 부인할 수 없겠지요. 결국 많은 비죠. 보통 호우라는 단어를 우리가 분석해 보면 그 호자는 극한이라는 뜻을 품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번에는 너무나 많은 비가 내렸기 때문에 언론에서는 극한 호우라는 표현을 쓰고 있습니다. 그만큼 심한 비가 내렸다는 이야기인데요. 어떤 곳은 장마 기간 동안 900mm가 넘는 비가 내린 곳도 있습니다. 김경철 기자의 보도를 보시죠. 마을길이 거대한 강물처럼 변했습니다. 산 정상부에서부터 휩쓸고 내려온 토사와 바위 덩어리들이 지붕과 도로 위로 쏟아져 내리면서 마을 전체가 쑥대밭이 됐습니다. 10채만한 나무가 서서 내려 서서 이렇게 막 내려와가지고 뭐 다리고 뭐 없어 막 싹 다 차고 나가. 아이 셋을 고국에 남겨두고 문경까지 일하러 온 태국인 부부 가운데 한 명은 목숨을 잃었습니다. 바로 아래쪽에 살던 주민은 대형 농사용 냉장고가 토사를 막아준 덕에 겨우 목숨을 구할 수 있었습니다. 가공기지요. 길도 폭도 없지. 아주 사람도 119도 또 여기 저런 지역에도 이거 걸어오지 못해서 물이 많아갖고 폭설이 와가지고 이제 해가지고 우리 바가지를 타고 나갔어. 5명이. 지난주 목요일부터 엿새 동안 문경 동로에는 520mm가 넘는 물폭탄이 떨어지는 등 경북 북부 전역에 기록적인 폭우가 쏟아졌습니다. 공식적으로 장마가 시작된 지난달 25일부터 지금까지 내린 강수량으로 넓혀보면 영주 2, 3면에는 무려 941mm, 문경 동로면에도 904mm의 비가 내렸습니다. 지난 1973년 기상 관측 이래 50년 만에 가장 많은 양이고 평년 강수량의 3배나 됩니다. 이 기간 대구 경북 지역의 평균 강수 일수도 17.5일로 역대 최다치를 갈아치웠습니다. 네, 우리를 가장 안타깝게 하는 피해인 인명피해에 대한 내용은 어느 정도 집계가 됐는데요. 공공시설이 파괴된 부분 그리고 농업 피해에 대한 부분은 아직도 집계가 되지 않은 게 집계 자체가 오래 걸리고 지금 계속 피해가 규모가 확산되고 시간이 지나면 드러나지 않은 것들이 드러나게 되니까요. 피해 규모가 아주 두려운 정도일 것 같은데 조정훈 기자, 지금 어느 정도 예측이 되고 있습니까?
네, 아직까지 전체적으로 집계된 건 없습니다. 지금 중간 집계를 하고 있고 계속해서 집계가 되고 있는데요. 일단 그 행정안전부에서 나온 재해 영감에도 이만큼 큰 피해는 없었다라고 기록이 돼 있고요. 또 경상북도 재해 관련 공무원들도 이렇게까지 큰 피해를 알지 못하고 있다. 지금까지 본 적이 없었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우선 21일 오전까지 집계된 걸 보면은요, 축사 16곳이 완전히 그 파손이 됐습니다. 그리고 39곳은 침수가 되는 등 모두 55곳이 피해를 입었고요. 또 가축도 12만 마리 정도가 지금 폐사를 했습니다. 그리고 농작물과 농경지 피해도 상당했는데요. 모두 3,426헥타 정도가 지금 피해를 입었습니다. 전체적으로 집계를 더 한다면은 훨씬 더 많이 늘어날 것으로 보여지는데요. 그렇지만 또 비가 아직 또 올 가능성이 높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이제 지금 지금 조사는 임시 조사에 불과합니다. 앞으로 정식적으로 피해가 집계된다면 상당히 커질 것으로 보여지고요. 이 때문에 이제 좀 더 대비를 해야 되지 않나, 대비가 좀 더 급해 보입니다. 네. 자, 이 소식은 여기서 마무리하고요. 다음 소식입니다. 전국적으로 논란을 일으켰던 홍준표 시장의 골프장 행보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집중호우로 전국적으로 물난리가 났고 인근 경북 지역에는 많은 피해가 발생하고 있는 상황에서 홍 시장이 나타난 곳이 골프장이었다고 이야기가 나와서 여러 가지 논란이 됐습니다. 이태우 기자. 네. 그 홍준표 대구시장이 팔공산에 있는 골프장에 나타난 게 지난 15일이었습니다. 오송 지하차도 침수 사고 24명이 목숨을 잃었는데요. 그 사고가 나던 바로 그날입니다. 이날 대구에도 많은 비가 내려서 실종자가 1명 나기도 했었는데요. 자, 골프가 시작된 뒤 1시간쯤 지나자 골프장은 이렇게 강한 비로는 더 이상 라운딩을 진행할 수 없다며 모든 내장객들에게 골프를 그만두게 하고 산을 내려가도록 했습니다. 홍준표 대구시장이 골프를 시작한 건 11시쯤인 것으로 알려졌는데요. 이 시각에도 금방 말씀드린 오송 지하차도 참수 사고가 나고 있었고요. 경북에서도 곳곳에서 홍수 피해가 났습니다. 문경, 예천, 봉화 같은 데서 산사태로 사람이 숨지거나 다치는 사고가 났었습니다. 네. 요즘 골프 많이 치시죠? 거의 대부분 뭐 주위에 둘러보면 골프 치시는 분들이 많으신 것 같은데 골프 누구나 칠 수 있습니다. 칠 수 있고 이제는 대중적인 스포츠 누릴 수 있는 스포츠가 된 것 같은데 문제는 이 골프를 칠 때와 치는 장소가 문제가 된 것이죠. 이것이 적절하지 않다. 제 상황에서 공직자가 할 수 있는 운동은 아니다. 상황도 아니다. 이렇게 주장을 하니까 홍준표 시장도 공무원도 휴일에는 자유스럽게 자기 시간을 쓸 수 있다고 반박을 하게 되면서 전국적으로 이 정말 그 타는 불에다가 기름을 부은 꼴이 되어버렸습니다. 조정 기자, 그 이후의 상황은 어떻게 됐죠? 예, 홍준표 시장의 골프 논란이 일면서 많은 비판이 일었습니다. 그러자 홍준표 시장이 SNS를 통해서 반박을 상당히 많이 했는데요. 홍준표 시장의 반박을 간단하게 요약을 하면은 이렇습니다. 난 휴일에 골프를 칠 자유가 있다인데요. 주말에 테니스 치면 되고 또 골프 치면 안 된다는 그런 규정이 공직사회에 어디 있느냐 이렇게 항변을 하기도 했습니다. 그러면서 그 홍준표 시장이 골프를 쳤던 날에는 대구에는 큰 피해가 없었다 이렇게 주장을 했었는데요. 그렇지만 골프를 친 그날 대구시는 비상근무 2단계였습니다. 그리고 또 공무원들도 약 1,000여 명 정도가 비상근무를 하고 있었거든요. 또 그날 오후에는 북구 팔거천에서 자전거를 타고 가던 60대가 물에 빠져서 실종이 됐습니다. 이 실종자는 아직도 찾지를 못하고 있는데요. 이런 상황에서 홍준표 시장의 태도는 시민들에게 굉장히 큰 실망감을 주기에 충분했습니다. 일각에서 좀 부적절한 처신이었다라는 비판에 대해서 좀 시장님 어떻게 보세요? 부적절하지 않았습니다. 피해가 없었던 거는 결과론적인 얘기고 미리 대비를 했어야 되지 않느냐. 피해가 없었던 거는 결과론적인 얘기고 미리 대비를 했어야 되지 않느냐. 미리 대비를 했으니까 수혜가 없죠. 골프를 치는 건 사적인 행동이라고 생각하시는 건가요?
민주당에서 그런 터집 잡지 마세요. 직무감찰. 그게 어제 오늘 이야기가 아니고 그 십수년 전에 했던 원칙입니다. 그거 토요일, 일요일 그 주말에 그런 거 자꾸 시비 걸지 마세요. 내가 어제 오늘 그런 그 원칙을 이야기하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그걸 갖다가 뭘 터집 잡았다고 볼때처럼 덤벼가지고 이게 무슨 짓인지 내가 모르겠네. 그러면 많은 대차가 있습니다. 쓸데없는 소리야. 안 만든다는 지적에 동의 못하시나요? 기자들 여러분들이나 눈높이 맞게 좀 질문하세요. 네? 이제 그게 어느 시대의 법입니까? 주말에 공무원들이 자유스럽게 개인 활동을 하는 겁니다. 네? 기자분들은 주말에 그럼 나오라고 하면 그냥 나옵니까? 왜 그래? 그 관용차 이야기하는데 개인 활동하는데 관용차 사용하지 않습니다. 몇 차 있습니다. 어떻게 그걸 갖다가 꼭 권위주의 시대 정신으로 그런 식으로 그런 질문을 하세요. 택가의 소리하고 그런 소리 하지 마세요. 기자님 골프 치시는 동안에 실시간으로 보고 받으셨나요? 실시간으로 보고할 상황이 없습니다. 실시간으로 보고할 상황이 없습니다. 네? 골프 치는 동안 비서실장으로부터 보고받은 상황 자체가 없습니다. 대구시의 상황 자체가 없습니다. 그만두고 난 뒤에 집에 와가지고 있을 때 팔거천 그 사고를 갖다가 보고를 받은 거예요. 괜히 그거 쓸데없이 터집 하나 잡았다고 그래 볼 때처럼 덤빈다고 그런다고 해서 내가 무슨 거기에 기죽고 잘못했다 그럴 사람입니까? 난 그런 처신한 일이 없어요. 자료 화면이 보신 시청자 여러분들 역시 판단에 중요한 이거 보시면 될 것 같은데요. 이거 이후에 홍 시장 골프 논란에 대해서 후폭풍이 정말 많았습니다. 만만치 않았는데 국민의힘이 급기야 징계 절차에 들어갔습니다. 그렇습니다. 국민의힘 김기현 당대표는 18일 골프 논란에 대해서 진상조사를 하라고 지시합니다. 여당은 바로 움직입니다. 이틀 뒤인 20일 중앙윤리위원회를 여는데요. 이건 징계 절차가 시작됐다는 의미입니다. 윤리위는 징계 사유로 22조 2항, 사행행위, 유흥, 골프 등의 제한 위반을 들었는데요. 이건 자연재해나 대형 사건, 사고에서는 골프를 치지 말라는 이야기입니다. 또 4조 1항, 품위 유지 위반을 꼽았는데요. 이거는 언론 해명 과정에서 국민의 눈높이를 맞추지 못했다는 말입니다. 다음 회의는 오는 수요일 26일 오후에 열립니다. 징계는 경고, 당원권 정지, 탈당 권유, 제명까지 4가지로 지금으로서는 중징계가 불가피할 것으로 보입니다. 홍준표 시장은 이런 분위기에 대해서 아주 불편한 감정을 숨기지 않고 있습니다. 7월 20일 목요일이죠. 저녁에 자기의 페이스북에 과하지욕이라는 고사성어를 올렸습니다. 어려운 말이라서 무슨 뜻인지 찾아보니까요. 바짓가랭이 밑을 기어가는 치욕을 뜻하는 고사성어입니다. 이 모든 것을 받아들이기 어렵고 또 못마땅하다는 말이 되는데 결국 이 글도 슬그머니 지웠습니다. 네, 홍준표 시장이 이렇게 골프를 친 거에 대해서 지역에서도 굉장히 비판의 목소리가 많이 나오고 있는데요. 특히 홍 시장이 근무하고 있는 공무원 노조 그리고 지역 시민단체에서 비판의 목소리가 높았습니다. 전국 공무원 노동조합 대구지역본부는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요. 대구시는 14일 상황판단회의를 통해서 비상 1단계 근무를 확정을 하고 부서별 비상근무 체제에 들어갔다라고 했습니다. 그러면서 전국이 집중호우로 인한 피해에 대비해야 하는 이때에 홍 시장은 공무원들에게는 비상근무를 지시해놓고 또 본인은 골프를 치러 갔다 이렇게 비판을 했습니다. 그리고 우리복지시민연합은
홍준표 시장이 말한 쓸데없는 트집 잡아 벌떼처럼 덤빈다라는 말에 대해서 그게 아니라 홍 시장이 쓸데없는 아집으로 벌집 쑤셔놓은 꼴이다 이렇게 비판을 했습니다. 그러면서 시민의 생명과 안전을 계속 맡겨야 할지 또는 대구의 선출직 최고 공무원으로서 전망이 보이지 않는다 이렇게 지적을 했고요. 그리고 대구 참여연대는 시민보다 골프가 더 중요한 홍 시장이라면 대구시정을 맡길 수 있겠느냐 그러면서 즉각 사과하라 이렇게 요구를 했습니다. 결국 홍준표 대구시장은 그 논란이 일어난 그 이후에 나흘이 지난 19일 기자회견을 자청을 해서 사과를 했는데요. 한번 보시죠. 중간에 비가 와서 그만두고 돌아왔습니다. 주말 일정이고 재난 대응 매뉴얼에는 위배되는 일이 없었습니다. 그러나 전국적으로 수해가 우려되는 상황에서 부적절했다는 지적은 겸허하게 받아들입니다. 네, 홍 시장이 이렇게 사과를 한 날 기자들의 질문도 받지를 않았습니다. 그런데 여기에 대해서 좀 진정성이 없다 이런 지적도 나오고 있는데요. 정의당 대구시당은 지난 20일 논평을 통해서 국민의힘이 진상조사에 나섰다고 하자 홍 시장이 사과했다 이렇게 지적을 했습니다. 그러면서 홍 시장이 주말 일정이고 또 재난 대응 매뉴얼에 위배되는 일도 없었다라고 입장을 밝혔는데 여기에 대해서는 잘못이 없지만 부적절했다는 지적이 있으니 사과한다는 것으로 받아들일 수밖에 없다. 결국 과연 사과라고 할 수 있겠느냐 이렇게 꽂기도 했습니다. 네. 자, 이번 주 뉴스 비하인드는 여기까지입니다. 조정훈, 이태호 두 기자 수고하셨습니다.